안녕하세요. 침대펄 엄근진 토론입니다. 침대펄 엄근진 토론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심층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깊이 납득하게 되어 승복하겠습니다를 외치게 되면 거기서 토론이 끝나게 됩니다. 승복하겠습니다가 안 나올 경우 테란, 커맨드 센터, 슈퍼컴퓨터로 집계해서 시청자 의견으로 결론을 내니까 나중에 끝날 때쯤에 많은 채팅창 투표 부탁드리고요. 오늘 침대펄 토론의 주제는 직장 상사 유비대 조조 누가 더 좋은가입니다. 오늘 토론의 삼국시대 투석기 꼬마돌 인간 군량비 주먹밥 선생님 주호민 농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호민 농객님. 네, 안녕하세요. 침착맨 농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이말년 작가님하고 제주도 가족여행 갔다 와가지고 네. 굉장히 여독이 안 풀리고 있어요. 여독이. 유튜브용으로 영상 찍었는데 왜 인스타로 올리셨어요? 그거 티저 30초. 뭐 또 티저야. 그냥 관종기 그거 근질근질해가지고 올렸지. 맞아요. 네. 올릴 거 없어서 올렸어요. 경고 1회입니다. 침투부의 자산입니다. 동영상은. 네. 당신은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자유의 몸이 아니야. 자, 저번에 인어 대 어인 토론에서는 제가 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로 유비가 더 낫다. 유비 진영으로 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유비 진영으로 가고. 평소에 침촉맨이라 그러잖아요. 촉바 맞으시죠? 뭔 촉바예요? 침촉맨 아니었어요? 촉한. 정통성이 촉에 있으니까 그냥 유비를 좋아하는 거죠. 위한이라고 안 하잖아요. 겐트 위한이라고 하지 그냥 위한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하긴 정통성은 촉한에 있다. 선생님이 그렇게 쓰긴 했죠. 네. 읽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쓰긴 했어요. 아무튼 전 그러면 조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조조를 선택하고 유비와 조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들어가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네. 저부터 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비입니다. 이 짤방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죠. 천하의 백성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유비의 꿈이라는 거. 지금 이게 어떤 구도예요? 이렇게 활짝 펼치고 바닥에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활짝 펼치고 그 아래를 보고 있죠. 자신의 웅대한 거대한 아래요? 웅대한 꿈 이상 네. 이상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옆에 관우가 흠씬 놀라는 장면은 깨알 재미여서고요. 유비라는 분은 좀 이런 분입니다. 아무래도 덕, 인의 이걸 이제 우선적으로 살아오신 분이고 인간 중심의 경영이기 때문에 부하로 있을 때 그러한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유비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해 좀. 조조 설명 해주시죠. 이분 조조 맹덕 후한의 마지막 승상이자 위나라의 태조죠. 저 간지 좀 보세요. 지금 이게 이제 결제 서류 올라와서 검토하는 장면이거든요. 멋있네요. 네네네. 조조님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예. 그 후한이 힘을 잃어가던 마지막 시기에 탁월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예. 다른 제후들을 모두 격파하고 예. 중국 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한 그런 분이시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구글이라든지 뭐 샤오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어떤 초거대 기업, 초국적 기업의 어떤 총수라고 할 수 있겠죠. 삼국시대로 치면은 이분이 이제 마윈, 삼국시대 마윈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고 왜 조조가 직장 상사로서 더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네. 그럼 바로 네. 1번 자료. 1번 자료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능력치가 예. 삼국지 전체 등장인물 중 1위예요. 그리고 저 유비님과 비교를 해놨는데 거의 유비도 50 상당히 높은데요? 상당히 높지만 예. 조조가 제일 높고요. 예. 이 데이터는 이제 코웨이가 인증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침착맨님 방송 BGM도 전부 코웨이 음악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대항해 시대라든지. 예. 그래서 코웨이 데이터를 부정하는 것은 그 침착맨 채널의 어떤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이 능력치,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최고의 CEO 그렇기 네. 때문에 최고의 상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볼 수 있죠. 개소리 끝이에요? 더 해보세요. 개소리라니요. 이게. 더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능력으로 일단. 자, 그러면 이제 반론 들어갑니다. 자, 물론 조조가 449 합계 점수 449고 네. 유비가 399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게임에서는 통솔, 무력, 지력, 정치, 매력까지밖에 표현을 못하고요. 인성 점수가 표현이 안 됐어요. 인성 점수까지 인성이요? 표현이 됐다면 조조는 네.
유비보다 점수가 낮을 것이다. 왜냐? 인성에서 인성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해 드릴 그런 부분에서 아마 납득을 네네. 딱 하실 겁니다. 아마 대머리를 탁 치시면서 네. 인성 점수가 조조는 빵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유비가 네, 말씀하세요. 인성 네네. 점수 100점이고 조조가 빵점을 받게 되면 조조는 449점이고 유비는 499점이 되겠죠. 그래서 50점 차로 유비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인성이라는 그 데이터를 더한다고요? 예. 그리고 매력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조금 달라요. 매력은. 그래요. 매력은 유쾌함. 아하. 인성은 사람의 됨됨이. 네. 그리고 일러스트를 보세요. 유비 얼굴 보세요. 평온하죠. 네. 가까이 가고 싶죠. 조조 가까이 가고 싶어요? 저 표정? 갔다가 괜히 꾸지람만 들을 것 같은 상사. 네네. 일단 머리 한번 툭 쳐주세요. 인정하시면 머리 한번 탁 쳐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예, 일부분 인정하셨고 그 어떤 인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예. 약간 그 조조였던 그 사페 기질 말씀하시는 거 맞죠? 사페? 사페가 뭐죠? 사이코패스요. 아, 예. 사이코패스. 근데 그게 그 객관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예. 어떤 성공한 CEO들이 예. 또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취지향적이고 그래서 예. 그런 분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고 지금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니까? 웹하드 회장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 그 정도는 너무 심한 거고 예. 그건 정말 안 좋게 발현됐을 때의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예. 그게 어떤 성취지향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진 않아요. 그게 성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리더가 예. 그런 성향이 좀 있다는 것은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쭉 자료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쭉 읊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우리 주제가 조조로 살기와 유비로 살기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상사로 상사로 보여주는 데리고 있느냐. 이건데 조조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서 본인이 성공하겠지만 부하들은 골치 아프거든요.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이거를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반대로 오히려 유비는 인성이 넘쳐서 굉장히 질척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 질척인다. 그것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아, 그렇죠. 피곤하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차라리 질척이는 사람이 낫지 사이코패스를 곁에 두고 싶진 않거든요. 일단은 근데- 뭐 예. 뭐야? 탁 치세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유비 회장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요. 아, 없지 않다. 네, 없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자료를 네네.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단 먼저 그 유비님이 좋은 상사인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일단 능력치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그 주호민 동객님 자료에 대한 반박이 안 끝났습니다. 아, 네, 얘기해 주세요. 예, 스탯을 자세히 보시면은 무력 부분에서 네네. 근소하나마 1 앞서요. 네. 힘이 더 세죠. 그리고 매력 부분에 있어서 3포인트 더 앞섭니다. 이 말은 뭐냐? 아하. 조조랑 유비가 여차에서 수틀리면 유비가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조 팬다는 거는요, 예. 지는 거예요. 아니요. 안 보이는 데서 싸움은 좁히면 됩니다. 먼저 들어 눕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일단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1이 더 좋은 거네? 무력 1이 더 좋은 거네? 이런 좀 그렇죠. 네. 아무튼 무력이 더 세니까 수틀리면 좁힐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저거 그리고 지금 자웅 일대검 장착해서 높아진 거 아시죠? 조조도 의천검 장착해서 높아진 거 아시죠? 자, 인정합니다. 예, 머리 한번 툭 치시고. 자, 그리고 매력 3포인트 앞서는 부분. 이게 뭐예요? 매력이 높다는 거. 친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싸. 당신은 아하. 히키코모리 상사를 두고 싶습니까? 인싸 상사를 두고 싶습니까? 저 근데 99와 한 70 정도를 비교하면 모르겠는데 예. 99와 96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둘 친구 다 3명 더 많음. 인싸죠. 친구 3명 더 많고요. 제 주장 세 명이 간손미라면 어떨까요? 간선미도 있고 더 좋은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주장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조조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스탯이 50 네네. 높았잖아요. 위나라에 이제 초석을 다졌고 황제를 옹립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중원 노다지 땅들을 자기 세력권 안에 두었거든요. 하지만 조조는 기본적으로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왜요? 사이코패스. 네. 조조를 이제 거저갔던 수많은 인물이 조조에게 네. 목이 달아납니다. 그에 비해서 유비는 네. 인덕으로 부하를 품을 줄 아는 멋진 상사. 제가 이제 2명 중에 1명을 따라야 된다면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조조보다는 유비를 따를 생각이고요. 그에 대한 이제 자료로 대표적인 조조의 사건이 있죠. 어떤 여백사 사건이죠?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머리 한번 먼저 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말씀해 보세요. 예, 계속. 네. 자, 여백사 살인 사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조가 이제 동탁 암살을 좀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현상수배자가 됐는데 중모현, 현령, 진궁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진궁은 동탁 암살을 시도한 조조의 호방함, 의사라는 생각에 인간됨을 착각하여서 조조를 풀어준과 동시에 같이 이제 행동하게 돼요. 도망자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중에 조조의 아빠의 친구 여백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백사가 아 그래 내가 숨겨줄게. 이제 왔으니까 좀 술을 사올 테니까 너는 좀 여기 숨어 있어라. 그래서 여백사는 이제 술 사러 가고 이제 조조랑 진궁은 숨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꽉 붙잡아서 어떻게 죽일까? 막 그런 속닥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자기들을 해하려는 줄 알고 급발진 하인들을 다 해칩니다. 네네. 근데 해치고 나서 보니까 조조와 진궁을 대접하려고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해서 다 죽이고 만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인정. 오해했으니까. 왜냐하면 도망자 생활을 계속했고 잔뜩 이제 위축됐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조조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사이코패스 행동이라는 거. 여백사가 돌아와서 어떤 신고나 위해를 끼칠까봐 여백사마저 죽여버리는 그런 진짜 인간 쓰레기,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의 행동을 이제 저지르고는 질려버린 진궁에게 이런 명대사를 날리죠.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게 할 순 없다. 완전 개사이코. 그리고 세상을 버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부하를 버릴지언정 부하가 나를 버리게 할 순 없다. 내가 부하였다면 바로 여백사처럼 목이 잘린다. 내가 빡빡머리 주호민을 버릴지언정 빡빡머리 주호민이 나를 버리게 할 순 없다. 뭐 이런 뜻하고 동음이유 아닙니까? 머리 한번 치세요. 근데 이게 위나라 쪽 기록을 보면은 그 여백사의 아들과 하인들이 조조의 돈을 뺏으려고 해가지고 정당방위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처음 듣습니다. 있어요, 진짜. 일단 팩트는 뭐냐면요. 진궁을 데리고 간 거는 연희 내용이에요. 근데 정사 네. 내용에서 여백사 가족 8명을 다 몰살시킨 거는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타시나요? 머리 한번 치세요. 근데 말이죠. 이게 네. 직장 상사로서 누가 좋은 거잖아요. 예. 그때는 말하자면 백수였을 때 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요. 사장이 되면 그 인성이 변합니까? 변할 수 있죠. 사람 변해요. 자기가 궁지에 몰렸을 때 부하를 네. 언제든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인간성 아닙니까? 아니 그때는 동탁을 지금 암살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걸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미 자기 주호민 목숨이 농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경각에 다다른 상태고 그때는 이제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 예. 제정신이 아닌 그쵸. 정상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는 예. 소위 말하면 심신미약 예. 상태다. 예. 심신미약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옹호하시는 겁니까? 정상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으키는 범죄를 옹호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예. 이렇게 자꾸 물어드세요. 그리고요, 여백사 사건은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세요. 또 그새를 못 참고 동탁 죽이려고 했죠. 사람 피를 못 보면은 못 견디는 아니. 성질이에요. 동탁을 죽이는 거는 좀 다르죠. 동탁이 얼마나 조조한테 잘해준 줄 아세요? 아니 잘해줬는데 예. 너무 폭정을 하고 그랬잖아요. 예. 대의를 위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말은 동탁은 이제 다들-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싶은 그런 어떤 좀 변태적인 그 습성이 있다. 동탁도 그렇고 그건 아니고 여백사도 그렇고. 동탁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제후들이 모였어요. 예. 그 아무도 못한 걸 혼자서 일기당천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일기당천. 시도를 높이 쳐줘야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동탁 암살 의사의 행동이었다. 근데 여백사는 의사의 행동이었나요? 근데 여백사는 잘못했어요, 솔직히. 잘못했어요? 머리 치세요. 치고 머리 시작하세요. 치라고요? 머리 탁 치고 시작하세요. 아이고 왜 그랬대. 아이고 진짜. 근데 유비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조조는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적극적으로 사페 짓을 했다면 예. 유비는 약간 눈새 사페라고 아세요? 눈새 사페? 눈새사 빼는 뭐예요? 신조어인가요? 방금 제가 만든 말이에요. 눈치 없는 사이코패스. 아, 눈치 없는 사이코패스. 눈살. 네. 눈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방통이 이제 낙봉파에서 네. 활을 맞아서 죽게 되는데 예. 그 출진하기 전에 방통이 탄 말이 굉장히 막 거칠게 행동을 해요. 그걸 본 유비가 어허 우리 부군사 말이 이렇게 거치니 내 말과 바꿨다 하는 게 어떻겠소. 이래서 네. 바꿨다요. 예. 그래서 나중에 저격을 당하죠.
네. 유비인 줄 알고 쐈는데 방통이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시대로 바꿔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차를 바꿔 타는 거랑 같아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야, 네 차 엔진 소리 진짜 거칠다. 야, 바꿔 타자. 야, 네. 나 한번 타보고 싶은데 바꿔 타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누가 차를 바꿔 타요? 예. 근데 그거 이런- 부하가 이런 바꾸자고 사람이- 했는데요? 방통이 네? 바꾸자고 했어요. 유비가 바꾸자고 하지 않았어요? 방통이, 유비가 아니, 바꾸자고 해서 유비의 약간 덕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어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유비가 백마를 타고 있었는데, 방통의 말이 부실하자, 여보게, 방통, 바꿔 타게. 아, 내 말, 맞네요? 맞네. 아니, 잠깐만요. 직원이 똥 차건 무슨 차건 간에 잠깐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차 빌려달라는 사람, 차 바꿔 타자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잠시만요. 머리 한 대만 칠게요. 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민폐 끼치는 사람이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주변 사람 짜증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료로 네. 삼국지 조조전을 제출합니다. 그 삼국지 조조전에서 방통이 죽은 것은 마왕 제갈량의 그 교활한 술수 때문에 죽은 것이었어요. 방통의 별이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는데도 돕지 않은 제갈량의 잘못이 더 큽니다. 유비가 자기의 그 말을 바꿔준 거는 유비의 잘못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마왕 제갈량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세요. 둘 다 유비의 부하 직원이죠. 예. 지금 회사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서로 잡아먹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개판이다. 네, 개판이다. 자, 그러면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마왕 제갈량의 잘못도 있지만 유비의 잘못도 있으니까. 네. 유비의 이제 후손 사진이 발견이 됐는데요. 자, 똑같이 생겼죠? 정말 똑같네요. 어진하고. 60대 손, 네네네. 유비의 60대 손, 유창님처럼 좀 생겼을 거예요, 유비님도. 아니, 저 가업인가요? 돗자리 집신 짜는 거는? 네. 60대째 가업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그 정도로 네네. 가업을 소중히 하고, 그 정도로 소중한 것에 가치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 돈 벌기에 급급해서 사라져가는 가업을 중요시하는, 돈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 이제 바로 유창님인데, 유비도 네네. 비슷한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딱 아하. 보시면은 얼굴 보세요. 네. 진짜 사람 좋아 보이죠? 네네네네. 진짜 인상이 좋아 아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을 드리면 예. 그 맨손으로 저렇게 시작해서 그 끝까지 간 거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이 상사로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실 웃는 얼굴로 되게 가족 같은 회사를 이제 추구하는 분이거든요. 유창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상인데요. 끔찍한 게 예. 저는 이제 가족 같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님 회사 임원진 사진이에요. 예.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임원이 다 형제예요. 가족 아, 같은 그래요? 기업 아니에요. 실제 가족 기업이고. 예. 근데 그 임원들이 성격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관우 전무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만해요. 관우 전무. 네, 그리고 장비 전무님 같은 경우는 부하 직원을 때려요. 그리고 술을 강권해요. 하고, 술도 강권하고 거의 뭐 촉디스크. 거의. 예. 근데 때리고. 이런 회사의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주말에 등산을 가요. 예. 유비가 총나라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산하려고. 산이 많아. 등산하려고. 산이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 들어가면은 주말에 계속 카톡 오고 자유 시간이 없어요. 네. 무조건 산에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회사의 결정이 되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CEO 기분 따라가요. 이릉대전 다 반대했어요. 그냥 기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유창님 보셨죠? 또 그런 얼굴이 정색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허허실실 이렇게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인데 막상 그런 사람이 고집 피우고 정색하면은 완강해요, 되게. 네. 그래서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한다?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제갈량은 왜 형제로 돼 있죠? 제갈량이요? 또 유비님의 문제 중에 또 하나인데 네. 사람 차별, 능력 차별이 진짜 심해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사람한테는 막 삼고처려하고 네. 수어지교. 네. 근데 또 그런 말을 사람들 다 듣는 데서 해요. 제갈량과 난 수어지교고 다른 사람 다 들으면은 그럼 난 뭐지? 약간 질투심도 유발하고 그리고 방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명성을 가졌는데도 처음에 너무 못생겼는데 저기 시골 현령이나 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사람을 차별해요.
아, 예.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갈량 같은 능력은 거의 형제급으로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능력이 좀 뛰어나지 못하다? 그냥 투명인간 취급. 아, 그 말인즉슨 능력이 있다면 제대로 대접을 해준다는 뜻이네요. 장점일 그건 수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친한 거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낙하산 인사들에도 그 낙하산 인사는 능력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만 낙하산 인사를 행한다는 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일단 임원들이 다 형제예요. 물론 뭐 능력도 있지만 그리고 더 안 좋은 속성이 하나 있어요. 예, 뭐죠? 이거 진짜 문제인데요. 3번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3번 자료. 너무 혈연을 팔아요. 그러니까 황족팔이라고 해야 되나? 황제팔이? 네, 유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귀 큰 놈 뭐 이렇게 부르지만 귀 큰 놈. 어쨌든 후반부에는 거의 공식 명칭이 황숙이에요. 황숙. 황제 삼촌이란 뜻이죠. 네. 근데 이걸 지금 시대로 치환해 보면 계속 이런 거야. 아, 내가 이 족보를 보면은 내가 대통령 삼촌뻘쯤 돼요. 이러면서 계속 일을 따내는 거예요. 네. 막 어디 가서 계속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만의 능력으로 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황제나 네. 이런 분들을 팔아서 올라간 것이냐. 네. 이게 되게 저는 좀 그래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감옥에 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예.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 전쟁도 그렇고 실제로 대통령 측근 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좀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주장 잘 들었고요. 혈연 관계로만 이제 좀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채팅창에 간손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네네네. 입촉했을 때 관우 장비보다 더 높은 벼슬을 살았다는 건 미축이었다는 거. 네, 네, 미축은 그런- 뭐 거의 시작부터 했으니까요. 그런 근데 식으로- 방금 본인이 하신 말씀 네. 제가 5번 자료로 반박해도 될까요? 간선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말씀하시면은 네. 이거 본인이 그리신 거 아닌가요? 제가 아닌가요? 어렸습니다. 제가 어렸습니다. 제게 남은 참모지는 간손미 브라더즈밖엔. 네. 간손미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죠? 제가요. 솔직히 멸칭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능력치 어정쩡한 간손미라고 되어 있죠. 네. 저게 진짜 직원으로서 미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수가 간손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네. 임원진은 뭐 유관장이고 네. 내 사수가 간손미면 네. 참 어정쩡한 능력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회사는. 가족 경영에다가 어정쩡한 사수.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직장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촉했을 때 미축이 관우 장비보다 더 높은 벼슬에 올랐다는 거. 이런 것만 봐도 그게 문제죠. 어정쩡한데 그냥 이제 가족 경영이니까 월급은 올려주는 거예요. 아니죠. 일을 많이 했죠. 유비의 어떤 그 자금을 다 대는 역할을 했던 미축에게 월급 높은 루팡이라 거. 그러죠. 아니 자금을 댔다니까 미축이. 아무튼 네. 그런 점에서 인사고과는 확실히 한다는 점. 능력치가 어정쩡하다고 이제 하시는데 이거는 네. 조조가 이제 대기업이고 유비는 벤처기업인데 아무도 벤처기업에 안 올라오는 걸 뭐 어떡해. 뭐 어정쩡한 이런 애들을 데리고 으쌰으쌰해서 한 유비가 정말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약간 그냥 소년가장 느낌이 있죠. 예. 확실히. 실제로 인재가 저 정도 인재가 들어왔으니까 으쌰으쌰 네네.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뭐 또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음흠. 제갈량 이제 삼고초를 할 때 했던 말이거든요. 유비가 제갈량 좀 네네. 띄워주기 위해서 자기의 그 네. 어떤 그 부하들을 좀 낮춘 경향이 있죠. 음. 실제로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미축, 간홍, 이제 송건이 좀 그런 게 네네. 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혈통주의 네. 이런 거 이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혈통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등산학과 하신다고 했죠. 등산하고 입촉을 한 있는데 이유가 등산을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등산 인정합니다. 등산 정말 괴로워요. 실제로 제 아내도 이부자리 입사 시험 봤다가 입사 시험을 그 등산으로 해가지고 한번 산 올라갔다가 이제 포기했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인정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등산 네. 나쁘지 않은 취미지만 그거를 강요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요. 그렇죠. 등산에서 짜증나 하지만 몸은 어떻게 되죠? 건강해져요. 아니죠. 연골에 물이 차죠. 이 정도 등산으로는 연골에 무슨 또 물이 차요. 60살, 70살, 80살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요. 마음은 좀 찝찝하더라도 몸은 건강해져요. 하지만 조조는 당시 어떡하죠? 평균 수명은 40세였죠. 충분히 물에 차서 죽었습니다. 물에 찰 거면 전쟁터에서 이미 물이 차야 돼요. 피난길에 이미 물이 차야 돼요. 산으로는 차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비의 이제 장수들은 심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신적인 그 부분에서는 좀 강화가 되었다. 다만 조조 쪽을 보면은 자 요겁니다. 자료 4번이고요. 조조가 이제 찬압을 던지는 거죠. 빈 찬압. 조조가 이제 빈 찬압을 던지는 건데
이토록 오랫동안 조조를 따랐던 왕좌지제 순욱. 심지어 네네. 조조는 순욱 보고 순욱은 나의 장자방이다. 이제 네네. 그 옛날 이제 초안지 때 장량을 그쵸. 의미하죠. 그 정도로 이제 자기에게 첫 번째가는 모사라고 인정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조조의 빈 찬압을 받고. 빈 찬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왜 받았냐? 심지어 조조가 그 구석을 받기를 원했는데 구석이라는 거 이제 그 어떤 특정 같은 거예요. 황제의 대우? 칼도 네, 찰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네네네.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황제권을 그렇죠. 거의 자기가 가져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순욱은 왕좌지제 한나라 황실이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조를 따랐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쵸.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순욱을 죽게 했어요. 그렇게 오래 했던 임원진 초창기 개국공신한테. 근데 되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10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10번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커다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이 빈 찬압은 백지수표 같은 거예요. 아, 오히려 조조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아. 지금 이게 구석을 반대하다가 이제 계속 병으로 이제 병가를 내고 있었어요, 순욱이. 네. 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식을 그렇죠. 먹었다거나 이렇게 죽을 먹어야 되잖아요. 유동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아무거나 줄 수 없으니까 네. 내가 빈 찬압을 보낼 테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채워서 먹어라. 아, 나 지금 너 건강 걱정하고 있다. 백지수표 같이 그냥 채우고 싶은 걸 채워 먹어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걸 순욱이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고. 뷔페의 어떤 효식격인 그런 거네요. 네네. 뷔페, 그렇죠. 뷔페 접시는 원래 비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조가 뷔페 개발자라고 뷔페 보시면 될까요? 개발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순욱이 오해했다. 그렇죠. 여러 어떤 고사성어들이 삼국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계륵, 뷔페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에는 제가 이제 반론 들어갑니다. 여기에 백지수표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네. 순욱이 왜 죽었을까요? 오해해서 죽었다? 그렇게 보시나요? 순욱은 오해해서 죽지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냉담한 어떤 조조의 그 시선이 느껴졌던 거죠. 너는 이제 필요 없다. 왜냐? 그 정도로 능력 있고 바로 2인자까지 올라왔던 순욱이 그 정도 눈치 하나 없겠어요? 실제로 보면요. 네. 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순욱 피라미드 회사예요. 순욱이 순욱이 네, 다 데리고 왔어요. 줄줄이. 아. 다이아몬드 회원. 조조 회사 거의 다 데리고 왔죠. 이 정도로 인싸예요. 친구들이 많아. 근데 그 정도 눈치가 없다? 인싸인데 눈치가 없다고요? 말도 안 돼요. 눈치로 이미 죽였어요. 조조는. 너 죽어. 이 안에 들은 거는 백지수표가 아니고요. 진짜로 빈찬압. 너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토사구팽. 그리고 이 정도로 다이아몬드 회원인 순욱을 내칠 정도면 조조는 자기 자신만 하는, 자기 승진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싸인데 이 정도 눈치 없다고?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너무 많이 내려왔다. 예. 저 정도면 그 회사 내에서 자기 라인을 예. 거의 사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하나회라고 옛날에 군대에서도 사조직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조직 내에 사조직 생기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거에 대한 견제일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보세요. 다 데리고 왔죠. 최종 승인 낸 건 누구죠? 좋다고 받아들이는 건 조조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기가 적절히 끊어야죠. 그럼 리더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순욱에게 그게요. 예, 물을 자꾸 드세요. 아니 조조 정도까지 가면은 예. 최종 결제 안 해요. 아, 제가 그 비슷한 그 맥락으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그 양수라는 사람도 예. 조조한테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네, 게륵, 맞아요. 게륵 이거 아시죠? 예, 예. 한중 공방전 때 네. 하우돈이 와서 조조한테 오늘 밤 암호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네. 조조가 게륵, 닭갈비. 예. 근데 그 말을 들은 양수가 철군 준비를 해요. 예. 여기는 닭갈비처럼 먹으려고 해도 뭐 살이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뭐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했다가 조조가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쟤 네. 죽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였는데요. 예. 사이코패스네요. 아니요, 군대 다녀오셨죠. 예. 그날 암구어를 대통령급이 정하는 걸 그냥 봤습니까? 하우돈이 와가지고 오늘 암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예. 최종 통수권자한테 물어본다고요? 그렇게 하찮은 거를?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봐요. 그런 하찮은 소소한 결정은 네. 조조한테까지 안 와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뭐 순욱이 만든 사조직도 조조가 직접 결제한 게 아니다. 순욱한테 너 알아서 해 했더니 네. 그렇게 사조직을 만들어 놔서 놈 봐라
하고 이제 백지수표 보내줬는데 예. 이제 자살한 거죠. 실제로 순욱이 이제 조조 밑을 따랐을 때는 개국공신이라고 했잖아요. 벤처기업이었어요. 근데 네. 몰랐다고요? 이미 자기가 결정 다 할 때였어요. 자기가 운영도 하고 다 하던 때.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무능력하다는 뜻이고, 알았다는 것은 나중에 왜 딴소리 하냐가 되는 것이고, 순욱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그 패밀리가 다 들어왔잖아요. 청류파 인사들이 대거 조조군에 들어왔다. 조조 측의 조조 진영에 합류하게 됐다. 이런 역사적인 의미거든요. 자기가 다 받아들여 놓고 수장격인 순욱을 목을 친다? 이것은 뭐.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처음에 벤처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초거대 기업이 됐어요. 근데 자꾸 나 막 롤스로이스 타고 싶은데 자꾸 소나타 타고 다니라고 하는 거야. 네.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요. 짜증 납니다. 아무튼 그거 다 인정하고서도요. 사조직을 이제 키웠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조조에게 해놓은 공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표현할 게 있었을까? 그냥 여기서 좀 그만둬 하면 그냥 알아서 그만둘 텐데. 꼭 열받게 빈 차나 보내가지고 이쯤에서 너는 그냥 좀 죽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뜻을 은연중에 내비친다는 거. 사이코패스다. 아니 그게 걱정돼서 보낸 거라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저는 조조야말로 굉장히 차별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보세요. 지금 현대 기업에서 어떤 지향하는 가치들, 네. 어떤 몸이 불편한 분도 똑같이 입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고, 네. 하우돈을 중용했어요. 진조.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하우돈 진족경이요. 씨도.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환관이었어요. 그 얼마나 거기 열려 있어요. 그리고 복지가 진짜 좋았어요. 네. 위나라가. 뭐가 좋았죠? 그 MT 사진을 제가 구했는데요. 6번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기업들이 다 그냥 무슨 뭐 청평 이런 데로 MT 갈 때 조조는 기묘한 모험을 떠났어요. 아. 조조는. 네, 그리고 여기 이어서 7번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기묘한 모험을 떠났고, MT가 복지가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게임도 진짜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글을 기리기 위해서 나온 게임기가 네. 닌텐도 위예요. 닌텐도 촉 있어요? 닌텐도 촉 없어요. 닌텐도 5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로 어떤 직원 복지에 신경을 쓰고 유머 감각이 넘친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어떤 순욱의 일화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닌텐도 위가 있지만 그 대신 조조 소프트 없죠. 유비 네. 소프트가 있습니다. 조조는요, 이름이 조조 2조밖에 안 되지만 유비 소프트는 시가총액 13조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쌔신 크리드 들어보셨죠? 예. 유비 소프트, 와치독 시리즈, 파크라이 시리즈, 포아너, 곽백수 작가님이 좋아하시던 디비전까지 어디서 만들었냐? 프랑스 게임 회사 유비소프트에서 만들었어요. 중요한 거, 중국 소프트가 아니에요. 프랑스 소프트. 아, 그래요? 왜냐?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 보세요. 게임 용어로 고수, 네. 하수, 초보 이거 실제로 쓰는 거 알고 계세요? 고수 하수 초보요. 예, 그걸 영어로 써요. 실제로 알죠. 그 뜻으로. 왜냐면 그 아, 맞아요. 스타크래프트 때 그런 것처럼 유비도 정말 최고라는 뜻으로. 그래서 쓴 게 유비소프트. 툭 하면 사람 모가지 따는 조조? 아무 데서도 이름 안 쓰죠. 사람이 미래다, 유비. 사람이 도구다, 조조.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양수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계륵이라는 걸 이제 좀 했는데, 거기서 죽은 거는 물론 아닙니다. 그 연희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이제 돌아가서 죽었는데, 네. 심증상 거기서 이미 이제 빈정이 상해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많아요. 일단 연희 내용만 따지면은 이제 계륵이란 걸 알고 짐을 먼저 싸던 이제 양수를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네. 죽일 수 있어요. 왜냐? 명령도 직접적으로 안 내렸는데 짐을 싸니까. 그쵸? 그쵸. 군기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한 행동이에요. 떨어지죠. 예. 근데 그 다음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퇴각함. 죽이고 나서 그리고 지는 퇴각했어. 결국 그 다음날 퇴각했어요. 그냥 빈정 상한 거야. 그냥 예. 양수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놓고 죽을 퇴각하면 만 안 되지. 했으니까 죽었겠죠. 이건 사이코패스예요. 이거는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유비는 자식보다 부하를 더 사랑해요. 옛날에 아두 던진 사건 아시죠? 장판파에서 이제 조자룡이 아두를 이제 품에 안고 다 해치고 돌아와서 유비의 아들 아두를 딱 바쳤더니 내팽겨 치면서 아두 때문에 조자룡이 죽을 뻔했다.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유봉도 좀 죽인 그런 것도 있죠. 자기 양자 유봉을 죽인. 그래서 자식은 막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하만큼은 끔찍이 아꼈다. 하지만 조조는 어땠죠? 옛날에 그 장수한테 이제 습격당했을 때 조항이 타던 말 뺏어 타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자기 자식 첫째 아들 조항이 타던 말 뺏어 타고 살아남았어요. 자식도 죽이고 그 옆에 있던 전유까지 죽이고. 유비는 자식한테는 좀 막대하지만 부하는 아꼈다. 조조는 어땠죠? 자식 부하 다 막대했다. 완전 사이코패스. 자기만 아는 축구공 컬렉터, 모가지 컬렉터. 그러면 네. 뭐 인정합니다. 네, 뭐 인정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아요. 9번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9번 자료. 이게 지금 삼국시대, 삼국지의 세력권이에요. 저 파란색이 조조의 영역이고, 저 아래쪽에 초록색 4개가 이제 유비의 영역입니다. 네. 이거를 어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네. 너 위나라 입사할래? 총나라 입사할래? 총나라요. 총나라요? 왜요? 네. 양수처럼 죽잖아요. 순욱처럼, 양수처럼, 여백사처럼 그렇게 아니요, 죽어나가는데. 그거는 본인을 어떤 너무 자의식 전이처럼, 가해입니다. 조항처럼.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그러면요? 양수처럼 나대지 않고 네. 내가 그냥 성실하게 시킨 일만 하면서 산다면 네. 월급 받으면서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나댄다고 죽이는 직장이면은 안 다닐래요. 그 정도는 나대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는 나대도 될것 같은데. 너무 나댔어. 에이. 너무 나댔어요? 너무 나댔죠. 어떻게 짐을 싸요? 순욱은 그렇게 물론 나대지도 않은 것 갈 같은데. 거지만. 여백사 나댔나요? 조항은 그냥 자식인데 그냥 말 뺏어 타고 죽이고. 그리고요, 그 장수네가 습격했을 때 진짜 추잡한 게 뭐냐면 장수의 이제 숙모인 추씨, 추씨를 이제 치근덕대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부녀자 당신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면님 저 예, 마지막으로 발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뭐예요? 욕 있죠, 욕. 이거는 이제 그 사례로 드리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족 같은 놈이라는 말 있죠. 그게 어원이 조 같은 놈, 조조 같은 놈. 조조 같은 놈이 줄어서 족 같은 놈이 된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격 파탄자인데 이게 인정하시죠? 사이코패스. 야, 이거 저 사이코패스 같은데? 아, 저 조 같은 놈.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발악 한번 해보시죠. 발악 한번 해볼게요. 8번 자료 띄워주시죠. 자, 신삼국에서 유비를 했던 분이 예. 그 다음 드라마 사마이에서 조조로 나와요. 아, 예. 그 말은 무엇이냐? 유비의 워너비가 사실상 조조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호민 농객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이런 뜻 같아요. 유비가 피카츄라면 이제 진화를 하면 조조가 된다. 아니요, 사실 같은 사람이었다. 이중인격. 아, 그렇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왜 화해하자고 그래요, 갑자기? 왜 갑자기 화해를 해요? 예? 사이좋게 지내자. 예. 사실 지내자. 내가 시퍼렇게 사니까. 네. 조조가 어쨌든 사실은 유비였고. 워너비로 사느니 그냥 그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조조 워너비의 회사에 들어가느니 조조의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무승부로 무슨 소리 하지 않을래? 하지 않을래? 예. 그러니까 이제 유비는 좀 약간 해적판, 조조는 네네, 정품. 그렇죠. 뭐 이런 뜻인가요? 정품 쓰세요,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장 잘 알아들었고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네. 유비무한이다. 아. 유비가 있으면 걱정거리가 없다. 유비님이 다 해주실 거야라는 뜻. 그럼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예. 조조 할인이다. 조조가 무슨 뜻이죠? 깎아준다. 조조가 깎아준다. 조조가 쏜다. 넌 아. 걱정 말고 즐겨라.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죠? 그 단어의 뜻이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영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옛날에는 진짜 존칭이었지만 그쵸, 지금은 그쵸. 아니 저 영감. 마누라도 존칭이었죠. 네, 좀 그런 뜻으로 이제 좀 변주됐는데 조조 할인도 네. 지금은 이제 조조가 쏜다는 뜻으로 이제 통용되지만 네. 옛날에는 조조 할 뭐예요? 할푼이 할 때 할. 아, 10분의 네. 1이라는 뜻이에요. 인이 사람인이죠. 10분의 1은 죽였다는 뜻이에요. 아, 할이 할복이 그리고 배를 가른다는 뜻이니까 사람을 가른다는 뭐 뜻. 그런 뜻도 되고요. 조조 아, 네. 밑에 있으면 10분의 1이 죽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누구냐? 여백사, 순우, 양수, 조왕, 전위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있죠. 먼 훗날에는 장면님. 조조가 쏜다는 얘기로 이제 변했지만, 네.
물을 다 마셨어요. 예. 물 갖고 올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 그게 한번 아니고요. 보세요. 예. 예, 말씀해 보세요.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조조는 조조 할인이라는 나쁜 사자성어가 있지만 유비는 또 이런 말이 있죠. 유비쿼터스. 보시면은 그에 비해 유비는 쿼터스. 자기 부하들을 굉장히 챙겼다. 고여있지 않고 진취적으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리고 게다가 부하를 아껴 의형제인 관우와 이렇게 재미난 영상도 같이 봤어요. 먼저 받아들인 선진 문물로. 조조였다면 지 혼자 봤겠죠? 칠수라도 같이 봤으면 죽였겠죠? 순욱처럼. 혹시 따귀 때린 영상 아닌가요? 아닌데 같이 보고 자기가 찍은 거 조조 한중 공방장에서 바른 거 같이 찍은 거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조조 이거 튀는 거 봐라. 저 이쯤에서 승복하겠습니다, 침착맨님. 진짜 승복하겠습니다. 삼국지는 예. 안 되겠네요. 아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은데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뭐 당연할 재간이 없네요, 이 전문 분야에서는. 아무튼 남은 자료는 네. 그 토론이 끝나고 주민 네네. 작가님에게 TMI로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비가 단계천 넘어서 빤스런 하듯이 오늘은 빤스런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머리 한번 탁 치시고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또 이제 또 제가 준비한 자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야, 오늘은 자료도 진짜 참 보통이 아니시네요. 사실은 이제 서주 대학살도 있었고 식량 배급관 살인 사건도 있었고 제껴두고요. 네네. 이제 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네. 유비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실 종친이라는 것을 팔고 다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건 좀 있죠. 실제로 이제 중산 정왕 유승의 네. 후손이었어요. 근데 유승은 네. 실제로 자식을 100명이나 낳았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아, 정력장, 자신감장. 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많은 자료를 보세요. 성관계와 자신감의 관계를. 성관계에 자신감 없었던 남자, 정력 링으로. 남자들의 자신감, 정력을 높여주는 음식. 중랑구에서도 정력 끼고 자신감이 떨어진 당신을 위해. 안양, 그리고 거제, 김해, 남양주, 구로구 잔뜩 올라와 있죠? 근데 조조는 뭐죠? 환관의 자식이다. 자신감이 있을 턱이 있나. 그게 바로 열등감으로 빠지게 되었고 그게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처럼 보세요. 자신감. 자신감 보세요. 야, 유창님 자신감. 얼굴에 자신감이 딱 뿜어져 나오죠. 이게 바로 이 유비의 60대 손 유창님의 자신감입니다. 네. 유승의 후에 정력왕의 후에. 정력은 곧 자신감, 케겔운동.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뭐 자료 화면이 더 있긴 한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복하셨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침대펄 엄근진 토론의 결론이 나왔죠? 직장 상사는 유비가 낫다. 직장 상사는 유비가 낫다. 자, 다음 토론 주제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으로 살기 대 주호민으로 살기입니다. 요것은 아, 요거 어렵다. 제가 당연히 이제 주호민으로 살기 진영이고 주펄 농객님이 침착맨으로 살기 진영이 돼서 각자 네네. 왜 서로의 인생을 살아야 하나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침착맨 대 주호민 거의 이제 토론이 막바지로 이제 다다랐다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블리즈컨에 다녀와서 다음 토론은 11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침착맨 트위치 채널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조심히 다녀오세요. 물러가겠습니다. 따라오려면 올 따라오세요. 때 기념품 많이 사오세요. 따라오려면 따라오세요. 안 가요? 게이트볼 아저씨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자, 저희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침착맨 대 주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